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샌드 주식TV의 김샌드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여러분이 직접 보고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이 짧은 게 아니어서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몇 번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 멘트까지 꼭 들으시고 공부해서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환사채랑 신주 인수권 부사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그 전에 기본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육지라는 사람이 있고 김바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육지라는 사람이 김바다한테 1억만 좀 빌려줘 했습니다. 김바다는 야, 언제까지 갚겠다고 그러면 종이에 써줘. 각서 써. 그래서 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육지는 메모지에다 각서를 써서 줬습니다. 김바다는 돈 1억을 입금해 줬습니다. 그래서 김육지는 각서를 줬고 김바다는 돈 1억을 줬습니다. 이 메모지에 각서를 적어준 거를 저희는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각서, 채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회사로 넘어왔습니다. 휴대폰을 판매하는 회사 육지, 휴대폰을 제조하는 회사 바다가 있습니다. 자, 육지가 바다한테 휴대폰 100개 만들어서 좀 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돈은 내가 3달 뒤에 줄게 팔아서. 그러니까 바다는 그럼 각서 써줘. 쉽게 야, 채권 발행해서 줘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해 줬습니다. 어떤 채권이죠? 바로 매출에 대한 채권 해서 매출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바다가 육지한테 휴대폰을 100개 판 겁니다. 이거는. 근데 돈을 안 받고 채권으로 받은 거예요. 왜? 돈 3개월마다 줄게 했으니까. 자, 그리고 휴대폰 100개를 줬습니다. 이거를 매출 채권이라 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회사에 매출 채권이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매출 채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회사가 다른 회사한테 휴대폰 100개를 줬는데 아직 돈은 받지 않았다. 근데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데 돈은 받지 않았다 해서 이 채권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이 매출 채권은 매출에 들어갑니다. 어떻게든 돈을 못 받아도 팔았으니까. 다만 돈을 못 받은 거니까. 그래서 매출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돈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바다회사 돈 100억만 좀 빌려줘. 각서 써줘. 쉽게 채권 발행해서 줘. 그래서 채권을 발행해 줬습니다. 그리고 돈 100억을 줬습니다. 이 채권을 주면 돈 100억 줘야 됩니다. 네, 만기가 되면이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 밑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 채권을 이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 즉 사채라고 부릅니다. 대부업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전환사채 알아보겠습니다. Convertible Bond, 발음 좋았어요. 전환할 수 있는 채권, 무엇으로? 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전환사채라 부릅니다. CB라고 말하죠. 채권 그냥 각사라고 생각하세요. 증서입니다. 좀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자, 주식회사 육지는 바다한테 돈 100억만 좀 빌려줘 하니까 바다가 얘 이자만 받고 빌려주긴 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육지가 쇼부를 봅니다. 야, 그러면 우리 회사 주가 오르면 이 100억만큼을 주식으로 줄게. 대신 싸게. 지금보다 싸게 해줄게. 그러니 바다는 그러면 얼만큼 싸게 해줄래? 지금 주가 보니까 10,000원이던데 그러면 한 주에 8,000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해줘. 그래서 내가 돈을 안 갖고 이 돈만큼 주식으로 바꾸면 8,000원이니까 100억을 8,000원으로 나누면 125만 주. 125만 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 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돈과 이자를 받던가 주가 오르면 주식으로 바꿔서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면 되죠. 파는 건 좀 그렇고 매도해서.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 육지는 콜 외칩니다. 그러면 이제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가 뜹니다. 얼마? 100억. 운영자금에 13억 쓰고 우리 다른 데에 채무를 좀 상환하게, 그러니까 빌린 돈 갚게 87억 쓰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전환 비율 100%. 이 말은 100억만큼 100억 전부 다 주식으로 발행해준다. 만약에 전환을 원하면 이 상대가 바다가 전환가액 얼마? 8,000원. 주식수는 125만 주. 그러니까 100억 나누기 8,000원 하면 125만입니다. 우리가 발행한 주식수의 총 2.49%에 해당한다. 이렇게 공시가 떴습니다. 여기 회사 NK맥스 나오는데요. 이거 NK맥스의 가격이 아닙니다. 제가 요거 증권을 따서 그다음에 요 숫자는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예시랑 같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NK맥스의 가격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형식이란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증권 발행 결과 100억 우리가 전환사채 발행했다, 이렇게 떴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안되면 이전으로 돌려서 다시 보셔야 돼요.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추가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주식회사 바다는 2025년까지 육지한테 갚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만기가 2025년. 너희 육지회사 나중 되면 왠지 돈 못 갚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갚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는 우리 회사 또 지금 힘드니까 지금 만기는 다 안 왔는데 지금 그냥 돈 좀 갚아줘. 우리 회사가 힘들어. 이런 두 가지 상황이 왔어요. 이런 둘 중 하나 이 상황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육지는 바다한테 돈을 갚아야 할까요? 자, 풋옵션이 설정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기 상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옵션이 바로 풋옵션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조기에 돈 갚아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옵션이 바로 풋옵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시, 이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밑에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기 상환권, 풋옵션에 관한 사항 해서 적혀 있죠. 어떻게?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1년 11월 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이제 본사채의 금액에 이제 이자를 해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에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옵션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바다가 육지한테 18개월 뒤 2021년 11월 4일부터는 야, 돈 좀 지금 갚아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돈을 갚아야 됩니다. 전부를 할 수 있고 50%만 갚아라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바로 풋 옵션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풋 옵션, 조기 상환 청구권, 풋 옵션. 자, 그래서 조기 상환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말합니다. 빨리 갚아라, 지금 갚아줘, 만기 전인데. 이게 조기 상환권 청구권을 행사한다. 오케이. 이 전과 다른 두 번째 예시예요. 1년 반 뒤에 육지회사의 주가가 10,000원이었는데 14,5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바다회사는 당연히 육지회사한테 그냥 100억 갚지 말고 그거 주식으로 줘. 너 전환사채 나한테 발행할 때 한 주에 8,000원에 주기로 했지. 그러니까 100억 원어치 하니까 100억 나누기 8,000, 125만 주 발행해서 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육지는 바다한테 125만 주를 줬습니다. 바다 입장에서는 8,000원에 한 주에 8,000원에 샀는데 14,500원이니까 한 주당 6,500원의 수익을 얻습니다. 근데 125만 주니까 81억 2,500만 원의 매매 차익을 얻었습니다. 아싸, 이득입니다. 이런 거를 바로 전환 청구권을 행사했답니다. 금액, 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5만 주를 청구했다는 겁니다. 여기 내용은 읽지 마세요. 이 숫자만 보세요. 일단은 이 숫자를 제가 좀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 쉽게 이렇게 공시가 뜹니다. 세 번째 예시입니다.
1년 반 뒤 주가가 오른 이전 예시랑 다르게 주가가 7,8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바다는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 한 주에 8,000원에 전환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 주가 7,800원이야. 그러니까 8,000원 말고 한 주당 7,800원보다 더 싸게 줘. 가능할까요? 전환가액 조정, 즉 리픽싱이라 부르는데 리픽싱이 설정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공시로 보겠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밑에 적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전환가액 조정이라고 적혀 있죠.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이 시가 시장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등의 이유로 가격이 떨어지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한 주에 8,000원에 주기로 했는데 더 싸게 줄 수 있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합니다. 그러면 공시가 뜹니다. 전환가액이 조정되면 이와 같은 전환가액 조정이라는 공시가 뜹니다. 조정 전에 전환가액이 원래 8,000원이었는데 7,200원으로 조정해줄게. 한 주에 7,200원을 줄게 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7,200원으로 조정해서 줬습니다. 근데 주가가 갑자기 올랐습니다. 그럼 이 조정을 다시 7,200원에서 더 높은 가격 8,000원으로 조정할까요? 안 합니다. 한번 이렇게 낮게 조정을 해줬죠. 그럼 주가가 올라도 이 가격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액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아래로. 그러면 어떻게 했어? 전환가액이 조정이 되겠죠. 더 싸게. 그러면 어때요? 한 주에 더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식이 올랐어요. 그러면 원래 한 주에 8,000원 받기로 했는데 7,200원에 받게 됐어. 그럼 위에 올라가서 팔면 어떻겠어요? 더 큰 이득이겠죠. 맞죠? 뭐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그는 나중에 제가 다시 강의 드릴게요. 여러 사례를. 전환가액 조정 이렇게 공시가 뜨게 돼 있습니다. 반대의 상황입니다. 육지라는 회사가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잘 나서 1년 뒤에 좀 전환사채를 빨리 갖고 싶어요. 이자도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육지가 바다한테 2025년이 만기인데, 즉 만기가 뭐죠? 돈을 갚고 이자를 주는 정해져 있는 날짜죠. 만기는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만기인데 1년 지난 지금 그냥 다 갚을게. 또는 뭐 절반 50억만 갚을게. 그러니 우리가 준 채권 가져와. 좀 어려운 말로 우리가 준 발행한 채권, 어떤 채권이죠? 사채인데 전환사채를 가져와. 가져와가 뭐죠? 다시 나에게 매도해. 그러니까 돈 줄 테니까 전환사채권 가져와. 가져와를 매도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는 거를 매도를 합니다. 받는 걸 매수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가능할까요? 조기 매도 청구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풋옵션의 반대말입니다. 조기 매도 청구권을 콜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이 사항이 적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공시에 밑에 적혀 있습니다. 매도 청구권에 관한 사항. 매도 청구권 행사일에, 그러니까 돈 갚을게. 전환사채권 다시 줘. 이렇게 행사하면 매수인, 즉 육지죠. 이 전환사채권을 매수하는, 그러니까 받으려는 사람이 매매 대금을 납입하는 즉시 이제 매수인에게 본권 전환사채를 양도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런데 매도 청구권 행사 한도라는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발행회사는 본권 전환사채 발행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매도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 말이 뭐죠? 내가 빌린 돈의 30%까지만 갚을 수 있는 겁니다. 언제? 만기 전에. 그래서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30%를 초과하여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0%만 갚고 전환사채 100억 중에 30억만큼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전환사채 컨버티블 본드인 CB에 대해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되셨으면 이거 돌려보셔야 됩니다. 계속. 왜냐면 앞으로 제가 올릴 영상들에서 이런 설명이 없어요.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생각하고 진행할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는 무엇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